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그런 친구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야, 저게 진짜 은퇴지.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움과 동경이 한꺼번에 몰려오죠. 살던 집 다 정리하고 남쪽 바닷가 내려가서 집값 9천에 해결하고 매달 80만 원이면 두 사람이 넉넉하다니 서울 살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말이죠. 그 친구네는 집 아래 갯바위가 있어서 365일 통발을 던져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새우, 장어, 갑오징어, 꽃게 날마다 신선한 해산물이 집밥 반찬으로 올라옵니다. 한 번은 갔더니 손질한 생선이랑 바지락으로 끓인 국물이 너무 담백하고 달아서 술이 절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마트에서 수입 생선 사서 먹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거기다 뒷마당엔 텃밭이 있어요. 상추, 고추, 쪽파, 열무는 기본이고 제철에는 감자, 고구마도 캐서 겨울 내내 먹는다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면 자연 약초도 캐오고요. 물론 이런 생활이 말처럼 쉽진 않겠죠. 허리도 숙여야 하고 잡초도 매야 하고 뱀이나 벌도 조심해야 하고요. 하지만 도시에서 이거 살까 말까 하며 마트에서 장바구니 앱 뒤적이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도 한 번쯤 꿈꿔보게 됩니다. 은퇴하면 나도 시골 내려갈까?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첫 번째 예로 제 지인 중에 경북 시골에 내려간 부부가 있어요. 서울 아파트 팔고 농가주택 사서 내려갔는데 몇 달은 정말 좋았다더라고요. 공기도 맑고 인심도 좋고. 그런데 겨울에 난방비가 예상보다 세게 나오고 차가 없으면 병원도 장도 너무 불편했대요. 또 나이가 드니 몸이 아파서 받지를 못하게 되니까 결국 도시로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골 은퇴는 분명 매력 있지만 체력, 교통, 의료 같은 현실적인 조건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은퇴 후 귀촌에서 잘 정착한 또 다른 분 얘기도 있어요. 이분은 원래부터 주말 농장 경험이 많아서 농사에 익숙했어요. 귀촌 전부터 지역 주민들과 교류도 하고 땅도 미리 조금씩 받았고요. 내려가서도 지역 행사, 농협, 마을 모임 같은데 적극적으로 나갔대요. 그 덕분에 서울 촌놈 소리 안 듣고 잘 섞였다고 해요. 결국 중요한 건 준비와 적응입니다. 그냥 싸게 살 수 있다는 계산만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는 조금 독특해요. 제 친구의 큰형님 부부는 제주도에 내려갔어요. 1억 초반대의 작은 단독주택 얻고 바닷가 산책하며 살겠다 했죠. 그런데 막상 내려가 보니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더래요. 물가는 높고 교통비도 비싸고 서울에 있는 자식들 걱정돼서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았대요. 결국 지금은 반은 제주, 반은 서울을 오가며 살고 있어요. 결국 이런 사례들을 보면 완도에 내려가서 통발 던지고 해산물 먹고 텃밭 가꾸며 80만 원으로 둘이서 넉넉하게 사는 삶은 정말 이상적인 모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현실화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건강. 바칠, 낚시, 채취는 몸이 좋아야 하고 병원 접근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마음가짐. 불편함을 불평하기보단 즐길 수 있어야 하고 공동체에 잘 섞일 수 있어야 해요. 셋째, 준비. 집값, 생활비 예상, 교통, 의료, 사회적 연결망 같은 걸 충분히 따져봐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시골 가서 조용히 살겠다는 로망을 갖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무턱대고 내려갔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참 많아요. 반대로 충분히 준비하고 내려가면 도시에서 상상도 못할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도 있죠. 이제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시점 아닐까요? 은퇴 후 내 삶의 방식이 뭔지. 매달 들어오는 연금, 퇴직금, 집값 같은 돈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가가 핵심이에요. 누군가는 병원 가까운 도심 아파트가 좋을 수 있고 누군가는 완도의 갯바위가 인생 최고의 테라스가 될 수도 있죠. 친구가 부럽다는 감정 너무 당연해요. 하지만 부럽다고 끝낼 게 아니라 나도 나만의 계획을 하나씩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말이죠. 방금 이야기 나눈 완도로 내려가서 한 달 80만 원에 둘이 넉넉히 사는 은퇴생활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현실적인 준비의 중요성이에요. 부럽다고 무턱대고 따라갔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 시각에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를 찬찬히 풀어볼게요. 먼저 생활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완도의 그 친구 부부가 80만 원이면 넉넉하다는 건 사실 현금 지출이 80만이라는 거지 삶의 총 비용이 80만 원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급자족이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직접 키운 채소, 잡은 해산물, 땔감 같은 걸 돈 주고 안 사니까 그만큼 현금이 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모델을 따라가려면 마트에서 사 먹던 걸 얼마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를 먼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소값을 줄이려면 최소한 10평 이상 텃밭이 필요하고 농사 경험이 있어야 해요. 통발이나 낚시는 장비, 면허, 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 번에 몇만 원씩 깨질 수 있어요. 겨울철엔 어족 자원이 줄어드니까 마트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80만 원 생활비가 되려면 사실상 노동과 시간을 그만큼 투입할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주거 비용을 장기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 친구는 집을 9천만 원에 샀다고 했죠. 이 정도 가격은 완도의 읍내가 아니라 외곽 마을, 대체로 노후주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붕, 보일러, 단열, 상하수도 문제는 고쳐야 할 수도 있어요. 간단히 500만 1000만 원 들기도 하고 구조가 나쁘면 2천만 원 이상 리모델링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20년 뒤엔 다시 큰 수리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시골집 살 땐 매매가뿐 아니라 리모델링과 유지보수 비용까지 감안해 총 예산을 잡으라고 조언해요. 보통 매매가의 2050%를 추가 비용으로 생각해야 현실적이에요. 세 번째로 의료 접근성 문제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건 병원이에요. 완도에도 병원은 있지만 큰 병원은 해남이나 목포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암치료, 심혈관계 질환, 응급수술 같은 건 광주까지도 올라가야 할 수 있어요. 교통이 불편하면 응급 상황에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나이 들수록 훨씬 중요해져요. 실제로 귀촌 실패 사례 중 상당수가 건강 문제 때문에 다시 도시로 돌아옴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시골로 이사 가기 전에 가까운 병원의 종류와 수준을 꼭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 후 결정을 권합니다. 네 번째로 교통 비용과 이동 계획도 중요해요. 완도 같은 곳은 자가용 없이는 거의 생활이 안 돼요. 차가 필수니까 유지비 보험, 세금, 기름값과 매달 2,030만 원은 들어갈 수 있어요. 고령자가 운전 못하게 되는 시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하루 몇 번 없는 곳도 많아서 장보기, 병원, 관공서 볼 일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는 생활비 80만 원에 이런 교통비까지 포함되긴 어렵죠. 그 친구분도 아마 차가 있어서 해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지역 커뮤니티 적응 문제입니다. 시골은 사람 냄새가 좋지만 폐쇄적인 경우도 많아요. 새로운 이주자가 마을회나 행사, 경조사, 노인회 등에 참여하며 신뢰를 쌓아야 우리 사람이 됩니다. 귀촌 실패자 중엔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최소한 1년 이상 단기 거주해보고 이웃과 관계 맺은 뒤 매매를 결정하라고 권해요. 여섯 번째로 수입원 다변화가 필요해요. 그 친구는 아마 국민연금이나 약간의 임대소득, 개인연금 같은 고정 수입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생활비를 그 정도로 줄여서 감당이 되는 거죠. 은퇴 후엔 의료비, 유지보수비, 갑자기 생길 비용 때문에 현금 흐름이 끊기면 바로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권장되는 건 월 5만 100만 원 정도라도 고정 수입을 확보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액임대, 노후알바, 유튜브나 블로그, 텃밭 직거래 같은 소득 다변화 아이디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준비가 핵심이에요. 도시의 편리함을 잃고 불편함을 얻는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전파 안 터질 수도 있고 겨울에 물이 얼 수도 있고 지인들이 멀리 있어 외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신 계절의 변화를 보고 갯바위에 앉아 낚시하며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로 쌈 싸먹는 소확행이 있는 거죠.
이런 걸 기꺼이 즐기겠다는 마음이 필요해요. 정리하면 완도에서 80만 원으로 넉넉하게 사는 은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철저한 자급자족, 낮은 소비 습관, 몸과 마음의 건강, 지역사회 적응, 그리고 약간의 소득 다 변화가 맞물려야 가능한 모델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꿈꾼다면 지금부터라도 소비를 줄이고 자금 능력을 키우는 연습, 주거비와 유지비 계획 세우기, 의료 접근성과 교통 계획,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와 준비, 작은 수입원 다변화, 무엇보다 마음가짐의 전환. 이걸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야 해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통발 던지고 텃밭 가꾸고 매달 80만 원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친구처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게 진짜 부러운 거잖아요.